자, 요즘은 같은 메뉴, 같은 제품이라도 결국 공간의 경험이 브랜드를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체험하는 게 스타필드라는 문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뭘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문화도 즐기고 하루 종일 내가 그 어떤 컬처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새로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디자인, 또 머무르고 싶은 공간의 온도를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분이십니다. 핫플레이스 기획자로 잘 알려진 있는 공간, 없는 공간의 유정수 작가님을 이번에는 모셔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컨스토는 또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책을 낸 지 3년 됐는데, 네, 후속편을 출판을 해야 되는데, 네, 계약만 해놓고 1년째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저 책을 보신 분들도 소수 있으시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통해서 저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까 싶어요. 오늘은 내 가게를 핫플로 만드는 공간 브랜딩에 대해서 같이 잠시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글로서울이라는 이제 공간기획회사에 소속돼 있는 이제 사람이고요. 자, 우리나라의 F&B 업장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서울이랑 뉴욕은 인구가 960만, 940만 비슷한 규모의 도시예요. 자, 생각하시기에 서울과 뉴욕의 F&B 업장의 숫자의 차이가 한쪽이 더 많은데, 비율로 따졌을 때 서울이 많을까요? 뉴욕이 많을까요? 뉴욕이 세계적인 도시다 보니까 관광객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뉴욕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서울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이 서울이 더 많을 것 같다. 서울이 6.3배 더 많아요. 네. 장사가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네. 뉴욕 F&B 개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서울 외에 도시에 가지고 있는 F&B 개수가 제일 많은 이제 도시가 이제 동경입니다. 예, 도쿄인데 도쿄도 서울의 절반이 안 돼요. 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연을 다니면 대부분 창업 관련된 강연을 다니면 할 수 있는 말의 대부분이 창업하지 말라예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최근 주식이 되게 화랑이죠. 저희 코스피 4천 넘고 되게 좋단 말이에요. 나스닥도 좋고 코스피도 좋고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어디다 투자해도 다 돈을 잘 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불과 1년 전만 하라도 한국 주식이 되게 또 안 좋았었죠. 네,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올랐던 거를 대부분 반납하면서 한 1년째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자, 정말 주식의 고수는 하락장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하락하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때도 정말 몇 종목들이 손에 꼽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하락장에서 내가 상승하는 몇 개의 종목을 집어내는 게 고수일까요? 그걸 뭔 대단한 고수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진정한 고수는 하락장에는 베팅을 하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장이 저희 한국은 서울은 뭐예요? F&B 시장이 매일 하락장이에요. 네. 구조 정리가 점포에 최소 50%가 망할 때까지 구조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미래에 아예 희망이 없어요. 네. 자,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 하나가 벌 돈을 서울에 있는 뭐 한국 사람이라고 밥을 뭐 18끼 먹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똑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먹죠. 그러니까 사실 뉴욕 레스토랑 하나가 벌 돈을 한국은 6개가 나눠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성공할 확률이, 뉴욕은 그래서 식당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식당을 차리면 적어도 20년은 한다. 한 번 차리면은 20년 가는 거야. 임대 계약을 최소 10년, 그리고 15년씩 한 번에 맺어요. 왜냐면 망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네, 열심히만 하면은 웬만하면 돼.
그런데 10개 중에 잘 못하는 애들 두세 개가 못하는 애들이 망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한국은 100개 중에 정말 뛰어난 두세 개만 살아남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다시 F&B 창업을 되게 서두르고, 왜 F&B 창업이 계속 이렇게 서둘러지냐면, 자, 저희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소금빵을 990원에 팔았다가 9시 뉴스에 났죠. 그래서 제가 슈카님이라는 이제 유튜버랑 같이 베이커리 ETF라는 슈카빵집을 이제 열었었는데, 이때 소금빵이 990원이었어요. 자, 이때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어떤 소상공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소금빵 생지가 1,400원인데 근데 소금빵을 990원에 파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거 역마진이다. 뭐 생태계 교란, 뭐 소상공인 죽이기다. 이러면서 욕을 하셨어요. 자, 그분의 말은 거짓말은 하나도 없어요. 앞에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생지가 1,400원. 생지가 뭐냐면 받아서 오븐에만 넣으면, 그래서 돌리면은 바로 빵이 돼서 나오는 완벽하게 반죽과 성형이 다 돼 있는 상태의 제품이에요. 반조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치 밀키트 사서 음식 하시듯이. 그러면 밀키트를 사서 음식을 데워서 음식을 내주는 식당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원가 경쟁력이라도 있을까요? 내가 원가를 조절할 수 있는 포션이 아예 없어요. 갖다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빵들은 어디서? 삼립, SPC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삼립에서 1,400원에 팔면은 나는 1,4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송빵이 990원에서 역마진이다 막 난리가 났었었죠. 그래서 저게 남을 리가 없다. 그런데 소금빵 원가가, 유튜브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소금빵 원가 얼마인 줄 아세요? 240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3,000원에 3,500원에 그동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인들은 왜 그걸 3,000원에 팔까요? 자기 원가는 얼마예요? 1,400원이에요.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받아서 그냥 그대로 오븐에만 넣었다가 오븐 돌리고 빼가지고서는 그냥 상품에 진열해서 파시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가가 50%야. 너무 비싸, 원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직접 만들면 원가가 280원이다. 그러니까 990원에도 저희는 남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자, 여기서 100개 중에서 한두 개가 제가 경쟁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면 나도 창업을 하면 그 100개 중에 한두 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1, 2%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로예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왜냐면 그 한두 개는 누가 해요? 모두 소상공인만 하나요? F&B는? 아니죠. 저 같은 못도 해요. 타짜들도 해요. 여러분들이 타짜와 고스톱을 치셔서 이길 확률 있으십니까? 제로예요. 100판 하면 한두 판 이기는 거는 타짜가 그래 한번 너도 이겨라 하고 줄 때 이기는 거지, 타짜가 이번 판은 내가 이겨야겠다 그러면, 아니 패를 다 읽어서 읽고 패를 주는데,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패를 조정해서 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무슨 수로 이겨요? 불가능하잖아요. 저희 본사 직원이 130명이에요. 그 130명이 매장 직원이 아니고 본사 직원이 130명이에요. 그 130명에 뭐가 있냐면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공간기획 전문가, 메뉴 개발팀만 20명이 넘어요. 거기에는 국내 유명한 셰프들과 파티셰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각 디자인과 브랜딩 디자인만 하는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브랜드가 브랜드의 완성도도 높고, 그리고 마케팅도 잘해. 마케팅도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마케팅하면 뭐예요? 마케팅 회사 가가지고 돈 주고 맡기잖아요. 그 비용이 없어요. 걔네들 원가 50만 원어치 마케팅하면서 여러분들께 500만 원 받아가요. 우리는 그거를 직접 비용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낮아. 심지어 정말 치사하게 임대 조건도 대부분 좋게 얻어요. 왜냐면 건물주들이 선호해요.
일반 소상공인들보다는 당연히 얘네 큰 기업인데 월세 밀릴 일은 없겠지 하고서는 대부분 더 선호하고 계약 조건도 대부분 더 좋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걔네들이 심지어 뭐 가격 경쟁력까지 있어. 일반 소상공인들은 나는 1,400원의 원가를 받는데 근데 얘네는 990원에 판매를 해. 경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을 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 특히 창업에 관련돼서 생각을 가지시고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는 저는 약간 이런 심정이에요. 폭풍우가 치는데 근데 저 섬에 내 아이가 갇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배를 띄워야 되겠어. 아무리 파도가 험난하고 이제 풍파가 심해도 내가 배를 띄워야 돼. 안 띄우면 안 돼. 이미 배가 떴어. 그러면은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다에 파도가 심하니까는 배를 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일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배를 띄운다면 정 띄우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구명조끼를 입혀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어두운 마음으로 제 강의는 항상 어둡습니다. 그래서 네, 글로설의 첫 번째 청수당. 네, 저희 회사를 많이 이것 때문에 한 2년은 밥을 먹고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수당이라는 브랜드가 잘 돼서도 있지만은 이 브랜드 때문에 정말 많은 공간 의뢰가 들어오고 또 이제 저희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도 했던 브랜드예요. 아마도 청수당이라는 브랜드는 모르셔도 이 입구 사진은 어디 인스타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때 공간 노하우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 입구가 정문 입구인데 문이 이 안에 가면 여기 투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입구까지는 누구나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익선동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이 입구 앞에서 뭐 하겠어요? 청수당을 안 가도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를 직원들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뭐 방해된다고, 영업에 방해된다고.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내 가게에 온 손님은 하루에 뭐 많아야 500명일지라도 내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은 하루에 5,000명이잖아요. 그럼 5,000명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홍보 효과가 10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들이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여러분들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뭔가 표식을 만드는 게 좋은데 저는 그걸 항상 원더라고 부르거든요. 예, 건물에 어디냐면 대부분 매장이 엄청나게 크고 깊고 막 이렇게 구중구걸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매장의 맨 앞에 파사드에 대부분의 돈을 쓰세요. 안쪽보다도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붙잡고 그 매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게끔. 포토존은 어디에 만드는 게 아니냐면 화장실 앞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화장실 이쁘게 꾸미면 사진 찍는다고 셀카 찍는다고 좋아하셔서 화장실에 이쁘게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그럼 이쁘게 만들면 조명도 전구색에 이렇게 노랗게 얼굴 이쁘게 나오니까 셀카를 찍으시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셀카 인스타에 올리면서 뭐 청수당 화장실 이러고서 쓸까요? 아무도 해시태그를 달지 않아요. 내가 잘 나온 셀카니까는 이 매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 봉사용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셀카 찍으세요 이쁘게 도움이 되는데 내 매장을 홍보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 앞 셀카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 내 매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게끔 매장의 파사드 앞면을 이쁘게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청수당의 이렇게 이미지와 메뉴들이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이게 옆에 이게 케이크예요. 아까 청수당의 이 마당의 느낌을 그대로 이제 케이크로 옮겨서 저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자, 청수당의 이제 평면도인데요. 복잡하게 생겼죠. 예, 그런데 청수당을 저희가 만들 때 사실은 건물이 좀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앞이
이렇게가 다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다 철거를 해서 없앴어요. 네. 그리고 앞에 뭐를 만들었냐면 청수장 입구를 만든 거예요. 자, 입구를 이게 밑이 도로거든요. 그럼 누구와 보더라도 입구를 여기에 만드는 게 정석일 텐데 저희는 일부러 여기 중앙에다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매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 매장 안에 자 네모난 사각형의 큰 공간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긴 한데 자,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바닷가에 있는 정말 전망이 이쁜 카페라 그래서 갔어. 그런데 전망이 좋은 그 창문 앞에는 테이블이 이미 한상만석이야. 그리고 나는 바깥 전망이 잘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에 저기 손님 앉으실래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럼 맨날 뭐예요? 앉아있다. 저 자리 나면 바꿔주세요. 맨날 이제 이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망 좋은 자리는 항상 제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청수장은 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좌석을 한번 보세요. 의자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의자 옆으로 유리창이 아닌 곳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의자 옆으로 전부 다 모두 이쪽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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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그렇고 다 의자 옆에 바로 유리창이 있어요. 왜 얘를 없애고 이렇게 이상한 어자 모양의 이상한 이제 건물 형태만 남겨놨냐면 뭐 하고 싶어서 표면적을 넓히고 싶어서 뭐 하고 싶은 정원과 연결하고 싶은 표면적을 넓히고 싶어서 일부러 공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복잡하게. 네. 근데 바로 옆에 유리창 없는 이쪽은 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테이블에는 바로 옆에 유리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테이블은 이쪽에 앉은 사람들은 유리창을 못 봐요. 바깥에는 숲을 못 봐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테이블인데 이게 이 테이블이 이 또 청수장의 시그니처로 되게 유명해요. 뭐냐면 테이블 중앙으로 시냇물이 흘러요. 실제로. 그리고 물고기가 살고. 그래서 물이 쫄쫄쫄해서 끝에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고객들은 바깥에 있는 게 그리고 이쪽의 고객들은 이쪽을 보다 보니까 양쪽 다 뭐예요? 숲이 다른 좌석에 비해서 아쉽죠. 그 아쉬움을 뭘로 달래라고? 중앙에서 이 테이블로 달래라고 테이블을 일부러 시냇물이 있는 자연이 있는 테이블로 만들었다. 그 정도로 공간 하나하나에 손님이 어디에 앉든 뭐 할 수 있도록 만족하고 가실 수 있도록 공간을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니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뭔가 오케이 이해했어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저 같으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면서도 사실 원래 세상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래요. 미국 가잖아요. 미국에 제 지인이 아시는 분이 뉴욕에 700억짜리 펜트하우스예요. 엄청 고층의 이제 마천루의 빌딩 위에 그건 거예요. 200평이 넘는 이제 펜트하우스를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저한테 맡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갔는데 이미 공사가 다 완성이 돼 있던 집인데 700억 원이에요. 700억 원. 미화로 5천만 달러 한 거죠. 근데 인테리어가 진짜로 너무 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름 뭐 신경 쓴다고 막 해놓긴 했는데 근데 너무 촌스럽고 비싼 가구들을 썼는데 너무 조합을 못 해놨고 이렇게 인테리어와 공간의 카페의 퀄리티가 높고 공간의 마술을 부리는 나라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안에서 별의별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이 땅덩이가 좁은 나라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한국은 살기 정말 힘든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대신에 이게 해외로 나갔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 되더라고요. 온천집이라는 매장이에요.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눈 내리는 이제 하얀 이제 설원에 있는 노천탕을 저희가 이제 배경으로 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실제로 매장 안에 저 노천 온천이 있어요. 이 온천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평면도를 보실게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겼죠? 네, 이쪽에 대온천이 있고 이쪽에 소온천이 있어요. 여기도 이유는 똑같아요. 그냥 온천 하나 만들면 되지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 뭐 하고 싶어서? 고객과의 표면적을 넓히고 싶어서. 안에다 온천을 두 개를 넣으면 그러면은 지금 네, 보이시죠? 네, 좌석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다 뭐고 온천을 바라보고 있고 이쪽으로는 뺑 둘러서 대부분 다 온천을 다시 바라보고 있고 안쪽에 있는 단체석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좌석에서 온천을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집의 특징, 아까 청수상의 특징은 좌석을 옮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느 좌석에 앉아도 더 선호하는 좌석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만족하시고 공간을 즐기다 가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공간에서 자, 여러분들이 파는 건 F&B에서 여러분들에게 파는 거는 예전 같았으면 그거겠죠. 음식을 팔고 차를 파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인테리어를 파는 건가요? 공간을 파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팔고자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뭐냐면 시간이에요. 머무는 동안 내가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남는 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커요. 음식을 파는 거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오늘 점심 먹었죠. 방금 먹은 점심이 먹은 기억은 남아 있는데 근데 내 뱃속에서 그 음식물이 사라지면 더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남아 있는 게 좋나요? 오늘 먹을 저녁이 내가 맛있게 먹는데 근데 식도를 넘어서 위로 넘어가는 순간 이동해 가지고서는 어디 다른 데로 가. 그래가지고 내 소화는 되지 않아. 없어져. 네. 많은 분들 원하시지 않나요? 네. 뭐냐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양분을 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먹어서 몸에 좋아서 우리가 커피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네. 항산화 효과 노려서 커피 마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대부분 다 몸에 좋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네, 입에 좋아서 맛있게 먹는 것들은 대부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게 사실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파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쇼핑을 하고 있는 5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스타필드에서 내가 놀고 그래서 뭘 더 많이 만들어요? 물건을 판매하는 곳들을 많이 만들지 않고 스타필드도 그렇고 더현대서울도 그렇고 공간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건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칙적으로 그거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아까 이제 두 매장들은 한 100평 정도 되는 되게 넓은 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내 매장은 나는 가게를 열어도 뭐 커야 20평 이렇게 할 텐데 그럼 내 매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내 매장에서 있지롱. 네, 이 소화염전이라는 소금빵집이에요. 되게 커 보이죠? 18평이에요. 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네. 엄청 조그매요. 뭔가 아까보다 확 스케일이 줄었죠. 네, 그래서 좌석을 진짜 조그만 걸 이제 다닥다닥 우겨놓긴 했는데, 자 매장 그 건물이 이제 18평이고 안쪽에 한 5평 정도 되는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5평밖에 안 돼요. 요만해. 그런데 그 안에다가 아기자기하게 뭘 넣었어요? 네, 아까 사진 보시면은 아기자기하게 염전을 만들어놨어요. 뭐 파는 집이게요? 소금빵.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소금빵을 웬만히 못 만들지 않으면 맛있게 기본적으로만 만들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매장이 18평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청수상은 100평이고 매출이 똑같아요. 네, 한 달에 매출이 1억 5천에서 2억이 나와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러면 청수상이 3천만 원이면 여기는 6천만 원이에요. 2배예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더 큰 매장보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작기 때문에 알차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매장에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청수장은 아까 보셨던 그런 이쁜 케이크 같은 거 포장해 가시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커피가 6,000원, 7,000원 이러니까는 포장해 가시는 분들 없으세요. 대부분 다 앉아서 들고 가는데 소금빵은 대부분 포장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가게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매출을 낼 수가 있었다. 아까 말했던 공간의 법칙들은 큰 곳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곳에서도 내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정을 만들 수 있는 곳에서는 중앙에다 만드는 게 가장 좋고요. 중정을 만들 수 없는 곳에서는 매장의 표면, 앞사이드를 우리가 파사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앞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판을 만드실 때 진짜 돈을 아끼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비싼 간판이라고 해서 좋은 간판이 아니에요. 간판집 가면 그러면 이거 프레싱 뭐 이거 뭐 단단하게 뭐 이거 뭐 크롬으로 뭐 이렇게 했고 뭐 했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무심한 듯이 간판을 만들더라도 일단 간판은 크게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간판을 대신할 수 있는 내 매장의 이름이 꼭 크게 써 있는 게 아니어도 매장의 겉에 매장의 시그니처가 되는 무언가는 확실하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쭈루룩 다시 뒤로 가면 여기 입구에 보면은 청수당에 간판이 있어요. 여기 잘렸는데 여기에 청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크릴판이거든요. 네, 얼마 들었냐면은 18,000원 들었어요. 간판 만드는데. 왜냐면 초록색 아크릴판 사다가 그냥 잘라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티커 붙인 거예요. 하얀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얘가 간판이에요. 청수당의 간판은 얘가 아니에요. 얘가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때 요 간판 하나에다가 뭘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매장의 앞면에 모두 하나가 그림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에 돈을 아끼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일단 유정수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